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 내용들 다 아시겠지만 31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그 두려움들이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종가 끝날 때까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종가는 더 밀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는 어느 정도 좀 피하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관세라든가 또 영남지방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서 최악의 시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목이 빠졌다고 그래서요, 그 종목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비를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1일 막상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그러면 또 이제 시장의 모습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89%, 255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600이 다시 깨졌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1.94%, 693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또 모처럼 700포인트가 깨지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활기,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보면요, 거래소가 7조입니다. 그러니까 7조라고 그러면 거래소 거래 대금 치고는 대단히 좋지 않은, 이때가 이제 3월 21일인데요. 14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계속 10조를 이렇게 넘어갔던 시장인데 지금 7조까지 왔으니까 거래 대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래서 거의 거래를 하지 않고 시장을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5조 2천억입니다. 코스닥도 물론 이제 시장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요, 5조 단위라고 그러면 코스닥이 최악의 경우에 한 4조까지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1년에 어쩌다 이제 한두 번이죠. 5조라고 그러면 거래대금이 가장 낮은 수치다.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래소 일본 그래프인데요. 그래도 이 일본 그래프를 보면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게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바닥을 이어보면요,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요 지지선에서는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번이 네 번째 이렇게 반등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지지선 근처까지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부딪혔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공매도 이제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 생각은 요 추세선은 지켜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이죠. 우리 그 증시 내부 지표, 예탁금이라든가 또 증시 주변 자금이라든가 수급에서 그런 면이 굉장히 좋다. 특히나 연기금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많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은 요 추세선은 깨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여기가 지금 아침 시세인데요. 아침에 이렇게 얻어맞고 그 후로도 이렇게 지지부진 밀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시장에 아주 강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이제 31일이 됐을 때는 의외로 또 강세장이 보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틀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팔고 싶은 사람들은 다 팔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한 7천억 정도 양시장에서 매수 후였고요. 또 그만한 물량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 시장 추이는 개인들이 사면 외국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사면 개인들이 파는 그런 패턴을 오늘도 이렇게 반복을 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최근 그 매매 추이를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3월 17일부터 쭉 해서 근 한 3, 4조를 이렇게 매수 후했습니다. 요게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샀고요. 반면에 오늘만 6,400억 매도 후했습니다. 그렇죠? 또 개인들은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한 4, 5조 정도 매도한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1,100억, 오늘 5,400억 정도 매수 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은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항상 엇갈리는 매매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개인들이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 매매한 거를 보면요. 저점에서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한 7천억 정도 매수 우회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공매도 때문에 불안한 그런 물량들을 오늘 개인들이 다 받아줬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이 이제 31일이죠. 그날 공매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게 굉장히 우리 시장에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그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아놓은 게 고객 예탁금입니다. 3월 26일 기준 55조 6천억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요 며칠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57조에서 50조까지 빠졌다가 3월 달에 다시 55조 6천이니까요. 한 5조 정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요 며칠은 이렇게 빠졌지만 상당폭 올라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뒤늦게 개인들 자금들이 이렇게 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후행해서 들어온다고 그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장이 되면서 뒤늦게 시장에 한 5조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 개인들 5조라는 거는요.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 물량으로 따지면 3, 40조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이 한번 들어오거나 팔면 그 매매를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개인들은 5조라고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형 수익증권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36조인데요. 작년 9월에 한 110조에서 한 20조 넘게 25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ETF 쪽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MMF 잔고도 요 며칠은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금액이 207조입니다. 금년 초에 170조였으니까요. 한 40조가량 늘었죠.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다. 시장만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그림 이렇게 보십시오. 하락폭의 한 3분의 1 정도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약세로 접어드는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마이너스 0.37%. 다른 그림들도 비슷해요. 나스닥도 이런 모양입니다. 나스닥은 3분의 1 정도도 아니죠.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니케이, 일본 시장 오늘 마이너스 1.8%.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죠. 대만, 마이너스 1.5%. 이런 걸 보면 우리 시장이 어제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게 공매도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되시죠. 일본이나 대만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거는 이제 트럼프 관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도 아직까지 관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25%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라든가 다른 쪽까지도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 그런 그 재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대만도 비슷한 이렇게 하락세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마이너스 0.7%, 프랑스 마이너스 0.5%, 유럽 시장도 좀 주춤하죠. 어, 21선 밑으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요. 해외 시장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 지금 판에 보이시는 게 이게 시간외 거래거든요. 대체로 약보합세죠. 파란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0.03%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이 지금 마이너스 0.25% 시간외에서 그래프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0.27% 시간외에서 지금 플러스가 났는데요. 어제 종가도 플러스 0.39%죠. 그렇지만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는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살짝 반등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25% 관세가 테슬라한테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빠진 것에 대비했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0.03%, 어제 2% 빠졌습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게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신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세가 상당히 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오늘 이렇게 플러스가 났는데요.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제가 주초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AI 다음은 뷰티 테크다. 이제 특히 암치료 기업들도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뷰티 테크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같이 미용, 의료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이런 쪽. 특히나 이제 덴티움 같이 임플란트 기업. 임플란트가 어찌 보면 가장 그 핵심 그 뷰티 테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박현주 회장 얘기로는 10년 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에서 한 20억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노령화 그 속도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신문에서 보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년 후에는 65세 인구가 60세 이상도 아니고요. 65세 인구가 한 30% 육박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도 경제의 발전 속도는 우리보다 좀 느리지만 노령화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덴티움이 지금 중국에서 매출액을 한 50% 이상 이렇게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더구나 이제 중국 시장 임플란트 시장은 초기 시장입니다. 이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임플란트 시술자가 한 10명이라고 그러면 중국은 아직은 1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주 드물다는 얘기죠. 초기 시장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덴티움은 전년 대비했을 때 작년 실적이 좀 좋지 않다고 그래서요. 주가가 최근에 반토막이 났던 기업입니다. 그러죠. 또 무슨 베트남에서 수소전지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좀 좋지 않았다. 중국 소비시장이 좀 침체가 되면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요. 요 근래 가장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아주 힘있게 이렇게 뻗어 올라가고 있고요. 거래량도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뷰티테크 박현주 회장 이 얘기 때문에 올라간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이 악재로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덴티움은 이렇게 보시면 예전 한 작년 6월에 12만 원이니까요. 아직도 반토막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좀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한 4일간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덴티움은 예전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회장 얘기대로 AI 다음은 뷰티테크다. 이게 어느 정도는 저는 수긍이 가는 얘기거든요. 이미 이제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비만약 같은 거는 거의 한 뭐 몇십 배씩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외에 그 업종, 임플란트가 저는 상당히 강력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덴티움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임플란트 기업들도 덴티움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덴티움 말씀드리면서 파마 리서치 그래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인데요. 원래는 이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 지금 한 3배 올랐거든요. 작년 8월 대비했을 때 여기 때 12만 원인데 지금 34만 원이니까 한 3배 올랐는데 조정이 그렇게 깊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초적인 건 이제 실적이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뷰티테크 관련해서
요게 이제 미용 화장품도 하지만 화장품 쪽도 잘 된다고 그래요. 리쥬란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리쥬란이 의료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뷰티 관련해서 가장 핵심 종목이고 그거가 실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업이다.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아서는 안 되겠죠. 추세가 깨지기 전에는 팔아서는 안 된다. 근데 신용 잔고를 보니까요. 파마리서치는 대략 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용을 많이들 털었어요. 개인들이. 신용이 이렇게 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더존 비존도 그런 케이스인데 파마리서치도 지금 개인들은 팔면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추세가 단단할 때는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앞에 고점을 넘기고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날아가는 종목들은 그때부터가 이제 시세를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밖에도요. 뷰티 테크라고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들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제가 그동안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코스맥스 그래프, 한국콜마, 그래프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대로 조정은 조금 받고 있지만 상승세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토니모리,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제가 그동안에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그 화장품 관련주들인데 그래프가 전체 시장하고는 조금 달리 상당히 탄탄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대표로 파마리서치, 덴티움, 최근에 이제 덴티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바닥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게 가격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적산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3개가 나면 여기는 4개인데 매수 신호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올려붙으면서 3일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열심히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눈여겨보자. 나머지 화장품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 조선주들이 약간 반등을 했어요. 조선 방산, 로봇,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공매도가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의외로 조선주들은 오늘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그래서 아마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생각하는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삼성중공업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은 받았지만 전체 추세로 보면 아직도 이렇게 좀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꺾인 그런 종목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 기회로 삼는 건 어떤가.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공매도 두려움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받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 이제 삼성중공업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보면 현양이나 현대중공업 이렇게 그래프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그건 한 10%에서 20%씩 이렇게 빠져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실적이라든가 어떤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걱정 때문에 이렇게들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방산 쪽도 현대로템 같은 거는 그동안에 아주 씩씩하게 전체 시장하고는 반대대로 이렇게 올랐었는데 요 며칠은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현대로템만 이렇게 떼놓고 보면요. 조정은 받고 있지만 요 21선이 아주 단단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나 재료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현대로템뿐만이 아니죠. 방산주들은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많이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악재가 워낙 많죠. 헌법재판소 판결도 지금 불확실하게 남아 있고요. 관세는 우리뿐만 아니고 대만이나 일본 증시에도 오늘 우리만큼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31일 날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관세의 영향이
지금 아시아권 증시에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의외로 지금 개인들은 오늘 굉장히 미수를 많이 했거든요.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미수 우위했는데 월요일날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된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오히려 조선 방산, 로봇 또는 전력 설비 이런 쪽에서 많이 한 10%에서 한 20%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쪽에서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을 사지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잘 고르셔서 한번 매수해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재료들은 제가 보기에 한 1, 2년은 꾸준히 갈 만한 대형 호재를 안고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매도 때문에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그쪽에서 이렇게 조금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